남미 대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열정,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의 조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페루와 볼리비아는 원주민 비율이 높고 콜롬비아, 멕시코는 메스티소인 혼혈 인구가 대다수죠. 브라질 역시 백인이 많지만 혼혈 인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남미 대륙에서 유독 유럽 계통의 하얀 피부를 자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공식적으로 85% 이상이 백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무엇 때문에 아르헨티나만 이렇게 백인 비율이 높은 걸까요? 유럽 백인들이 아르헨티나 땅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부터 이곳에는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북부에는 투피 과라니 부족, 중부와 남부에는 마푸체족과 테우엘체족 등이 평화롭게 터전을 일구며 살았죠. 심지어 서북부 지역은 한때 강성했던 잉카 제국의 영향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중엽, 스페인의 귀족인 멘도사가 라플라타 강 유역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착지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와 홍역은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 뒤를 이은 스페인의 착취와 학살은 원주민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1876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와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의 마푸체, 테우엘체 부족 등은 스페인의 세력 확장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신들의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또다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유럽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 독립 이후부터입니다. 신생 독립국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은 국가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유럽화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온 백인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발전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죠. 드디어 1876년 아르헨티나 이민과 식민지화에 관한 국법이라는 법령까지 만들고 백인 이민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무려 620만 명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유럽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14년에는 전체 인구의 32%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들 대부분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독립 이후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유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에 원주민들은 문명의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점차 배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여겨졌죠. 결국 정부는 원주민들을 국가의 부를 약탈하는 야만인으로 규정하며 1870년대부터 1884년까지 사막 정복이라는 군사 작전을 실행했어요. 이 작전의 목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말살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광활한 땅을 유럽 출신 백인 이민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아르헨티나를 백인의 국가로 재편하려는 의도였죠. 작전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어요. 수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13,000명은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부 원주민 지도자들은 덜 진화한 생물의 표본이라는 명목으로 박물관에 전시되는 비극까지 겪게 됩니다. 이 잔혹한 작전은 원주민들의 터전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피의 역사였어요. 이후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스페인어 사용을 강제하는 등 철저한 동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마저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아르헨티나 땅에서 원주민의 흔적은 점점 지워졌고 그들의 존재는 역사 속으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흑인 계통 인구가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를 떠올리면 아프리카계 인구가 거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과거 18세기 후반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거리에서는 흑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답니다. 특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30%가 흑인이었고 3사람 중 1명꼴로 흑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이었고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노동을 맡으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던 흑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9세기 중반에 벌어진 삼국 동맹 전쟁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우루과이와 함께 파라과이와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흑인 노예와 그 후손들을 대거 징집했어요. 이들은 총알바지나 다름없는 최전선에 투입되었고 대부분이 전투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흑인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동원되면서 전쟁 이후 아르헨티나 내 흑인 남성 인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죠. 마침 아르헨티나의 사회도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종 구성은 급격하게 백인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과 혼혈 가정을 이루었고 세대를 거치며 외형적 특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한 세기가 지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흑인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도 역사 속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아르헨티나에서는 흑인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고 흑인의 존재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지우거나 무시하는 풍토도 만연했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흑백 혼혈인들은 흑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 20세기 초부터는 아르헨티나 인구 조사에서 흑인을 분류하는 항목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요즘의 아르헨티나 흑인 인구는 전체의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제는 아르헨티나의 유독 높은 백인 인구 비율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흔히 유럽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고 동시에 기존의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인구는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동화되거나 지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유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있었어요. 당시 백인 지배층은 아르헨티나의 발전과 근대화를 유럽 국가를 모델로 삼아 추진했고 백인 인구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 결과 사막 정복과 같은 잔혹한 원주민 탄압이 자행되었고 아프리카계 인구는 혼혈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점차 백인화되며 역사와 통계에서조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오늘날까지도 인종과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유럽인이라는 강한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백인 인구 비율 뒤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역사적 이슈들을 숨김없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저희 채널의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